네, 안녕하십니까. 민선 구기 목포시장 강성휘입니다. 열린공감TV, 남도신문TV 두 곳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한번 불러주셨으면 했어요. 언제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남도신문TV 그리고 저희 열린공감TV가 함께 목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성희 신임 목포시장님 모시고 4년 목포시장을 시작하는 계획 그리고 각오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오늘 그 인터뷰와 함께할 남도신문TV 김대훈 기자입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강성희 그 목포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에 이제 들어가면은요. 네네. 그 시장님께서 이제 시장이 되시기 전에는 네네. 그 막걸리 애주가로 뭐 지역에서는 뭐 안다고 하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 한테는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요즘 이제 시장이 되시고 나서 취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이제 바쁘실 텐데 요즘 막걸리를 드시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막걸리에 대한 또 그 어떤 진실을 말하라고 하면 말한다면 얻어들을 것 같고 네. 또 비전과 자세를 말하라고 하면 너무 고답적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막걸리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취임하신 다음에도 계속 사랑하시는군요. 그렇죠. 사랑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민의 그 시장이 되겠다라는 표현도 네네.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막걸리를 좋아하는 네. 그 시장 왠지 정감 있고 이제 서민들의 시장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어떤 네네.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시장 당연히 당연히 시민의 시장이야 네. 맞겠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시장님만의 혹시나 그 어떤 오묘한 철학이 담긴 그런 어떤 의미가 뭐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취임사를 썼고 두 번째로 이제 최초의 정례 조회를 하는데 제가 정례 조회 인사말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것저것 고민해서 쓰는데 제 시정 철학, 시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3대 시정 철학을 제가 밝혔습니다. 네. 1번이 어떤 경우도 시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시민에 집중하는 시민 제일주의. 2번이 비가 안 와도 내 책임, 너무 뜨거워도 내 책임, 무한 책임주의. 아하. 3번 일하는 우리 시청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성과주의. 네. 결과로 말하고 결과로 시민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다. 3대 시정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김 기자님 질문에 이어서 좀 여쭤보면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네. 98년부터 목포 시의원을 지내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시의원도 지내시고 전남도 의원도 지내시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정을 직접 이제 하시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보시니까 시장 자리에 보름쯤 되셨지만 뭐가 제일 다른지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또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의 무게를 치면 진짜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그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원을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5선 했으니까 20년 네. 했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은 말만 좀 잘하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실행과 집행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관점만 올바르게 가지고 관점에 따라서 계속 이야기하고 견제하고 이야기하고 견제하고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즉 만족한다 필요한 일인데 잘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이런 걸 책임지는 이른바 집행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무게감이 남다르게 더 느껴지고요. 또 지금 이 시기에는 말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보여줘야 될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장님께서 목포는 이제 그 모름지기 마세 도시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뭐 구미라는 또 이렇게 상당히 상징적인 예.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같이 연결해서 시장님이 또 그 취임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월별 제철 미식 맞춤 축제라는 네네.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계절마다 맛의 축제를 하겠다. 네. 그 시기마다 맞는 어떤 음식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라는 예. 그 굉장히 목포에는 굉장히 어울리고 또 상당히 필요한 그런 어떤 축제에 대해서 그 공약으로 네. 이제 내놓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 광고할 겸 네. 겸사겸사해서 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목포는 제철 음식의 왕국입니다. 12달 내내 제철 수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는 우럭, 2월에는 아귀, 3월에는 조기, 4월에는 준치, 5월에는 꽃게, 6월에는 병어, 7월에는 민어 등 낙지까지 포함해서 더 진짜 센 것, 홍어까지 포함해서 12달 내내 그 철에 맞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목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야제 보러 훌륭한 가수 한 분 보러 오시러 폭죽 보기 위해서 목포를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12달 만 여행을 위해서 목포 오시고 12달 맛을 찾아서 주말에 목포를 방문해 주시면 아름다운 해안과 또 제철 음식의 진정한 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폭죽과 유명 가수의 공연과 또는 전야제의 맛을 뛰어넘어서 12달 내내 목포를 방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부터도 좀 와야겠네요. 또 네네. 자주 내려오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겠습니다. 네. 좀 심각한 질문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예, 지난 그 전임 시장이 임기 도중에 하차하는 일이 좀 벌어지면서요. 네네. 그 목포시가 시장도 좀 하차가 되고 재정 위기설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좀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시민들이 당연히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이고 우려들이 바로 사라지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님 취임하신 지 보름 정도 된 상황에서 네네. 목포시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직접 한번 그 취임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상의 재정 위기 기준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25%의 채무가 잡히면 재정 주의 단계, 당해연도 예산 총액의 40%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면 재정 위기 단계로 지정받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목포시는 1조 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채무액이 650억 원입니다. 그래서 6.5%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방재정법상으로는 매우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냐? 왜 재정 위기설이 나왔나? 이거거든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재정, 네. 시민 체감 재정이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되는 점, 위기라고 말씀한 점들이 계속 확산되어져서 야, 목포시청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데 어떻게 할 셈이냐? 귀하는 어떻게 재정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실제 행정적 측면에서의 재정 위기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 체감 재정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네. 2024년도에 정부로부터 보통 교부세, 즉 시장께서 단체장께서 재량으로 그 재원을 시민 권익과 또는 뭐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해에 500억이 오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 2025년에는 400억이 전전년도에 비해서 오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무슨 한 400억 가량의 국비 매칭을 못 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게 생겼다. 또 시민들은 시청에 무슨 민원을 제기해도 돈 없단 말만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재정 위기설로 증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재정은 또 거짓말이 아니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육단체가 한 50개 단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시장배 또는 무슨 유달산배 또는 영산강배 행사를 펼칩니다. 근데 과거에는 행사 지원을 해서 목포시가 1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돈이 많이 그런 가용 지원이 없다 보니까 10% 줄이고 또 10% 줄이고 또 10% 줄인데 체육단체 회원들이 심지어 10,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다 합치면. 네. 이분들이 전부 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굉장히 자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걸 문화예술 행사 보조금을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10%씩 깎아만 가고 있으니까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이 느끼는 체감 재정은 이거 진짜 어려운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또 민원성 하수구가 막혔으니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시민이 시에 전화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아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예산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시민은 내내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는 체감 재정 위기설 맞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세입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세출 건전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입니다. 1번이 보통교부세를 최고 단계 약 한 2,900억, 3,000억 정도 왔었거든요. 최고 높을 때가. 근데 2,500억까지 떨어졌던 것을 다시 가장 많이 왔던 해보다 더 높은 단계로 지방교부세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1번입니다. 우리는 국비 의존도가 한 80%가 넘기 때문에 이 보통교부세 확보에 가장 힘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도시 내에서는 1년에 자체 수입이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1조 1,300억 원이니까 2천억 정도 자체 수입인데 자체 수입의 즉 2천억 중에서 1,100억이 지방세, 네. 800억이 세외 수입입니다. 이른바 네. 허다하다 안 되면 갖고 있는 땅이라도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세외 수입이 한 780억 정도 되고 1,100억이 이제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체 수입에서는. 그런데 목포시는 지방세가 5년 내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방세수 확충에 어떤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계기로 좀 삼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매년. 그게 깔아져 있는데 올해부터 8월부터 체납 관리단을 아예 직원을 새로 뽑아가지고 네. 5개월 동안 체납 집중 관리해가지고 100억이면 하여튼 한 30% 이하로 낮춰버릴 생각입니다. 진짜 허리띠 확 졸라매고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지출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 문제 해결해 내겠습니다. 혹시나 안 그래도 그 재정도 힘든데 예. 이제 시민들의 어떤 예. 삶도 많이 이제 불경이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또 그 세금 체납 부분을 또 짜내시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또 따라서 또 같이 있을 텐데 그걸 또 감당하시겠습니까? 아이, 제가 직접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세금 찾아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시장님이 이제 그 공약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네. 공약이 어떤 시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은 그 틀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변화가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는 뭐 AI와 재생에너지 허브 그리고 뭐 해상풍력, 뭐 친환경 선박처럼 예. 이제 그 비전형 어떤 메시지가 예. 이제 강했다면은 이제 당선 이후에는 글로벌 김산업과 해상풍력 그리고 도시개발처럼 예. 현장 산업 점검용으로 이제 예. 또 바뀌었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는 해상풍력과 김산업 예. 그리고 관광과 마이스 산업 예. 또 이렇게 또 약간은 또 그 하나 좀 보충도 되고 예. 하면서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이제 되는 모습인데 예. 자,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약들을 이제 예. 총 정리해서 아마 예.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주셔 보시죠. 총 정리는 아니고 간략하고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민선 9기의 산업 정책은 3+1입니다. 네, 3은 뭐냐? 목포가 기존에 이른바 먹고 사는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조선업, 네. 두 번째가 수산업, 세 번째가 관광업입니다. 이 세 가지 주력 산업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끔 또 다음번 시대에 맞게끔 고용 창출과 또 그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전략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은 여기도 썼습니다마는 해상풍력 이 허브를 구축하는 겁니다. 네. 해상풍력 전진기지는 현재 유일하게 목포 신항입니다. 신항에 배후단지를 빨리 구축해서 해상풍력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역 신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빨리 구축하는 일이 저희들 일이고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해수청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 국비가 전액 투자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산업 육성의 해상풍력 허브 구축이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겠고요. 주력산업 고도화에서 조선업은 이제 이미 현대 3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선박 산업인데요. 또 미래형 선박 구조화인데 첫 번째가 친환경 선박, 이른바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전기 선박 이런 등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다음 단계로 암모니아, 수소 선박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연구와 실증의 메카로 목포 남항을 만들어가겠다는 한 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미국 함정들이 미국에서 조선 산업이 붕괴되니까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리할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조선 기술력이 가장 강한 곳이 대한민국 특히 목포도 충분한 수리 역량과 건조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 MRO 산업을 일으키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게 조선업의 고도하고 수산업은 어쨌든 대한민국 227개 시군 구가 있는데 김 수출 1위 도시가 목포입니다. 작년에 그렇죠. 2,500억 원어치를 수출했는데 제 장담컨대 앞으로 3년 이내에 5천억에 도전하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대한민국 압도적 김 수출 1위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장도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김 수출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김 국제 김 마른 김 거래소라든가 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이라든가 또는 김산업진흥원 유치라든가 이런 국책사업과 연결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은 김산업 메카 도약을 위해서 그런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해양 거점 도시고 다도해를 나가는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관광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류와 해양 관광과 항만 도시로서의 특징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케이블카가 정말 좋은 결과였는데 제2의 케이블카를 만드는 심정으로 복합 컨벤션 센터를 빨리 유치해야겠다. 그런데 예. 이게 적자 사업인 것 같아요. 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적극 협력해서 통합특별시에서 서남권에 없는 이 컨벤션을 좀 짓도록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시 교육청과도 협력해서 함께 짓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공 컨벤션을 만들어야겠다가 제 네. 관광 마이스 산업의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3+1 산업 전략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부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송도 컨벤시아나 그 예. 제주 ICC 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포에도 예. 그렇게 뭐 해외 유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고 싶다 뭐 그렇게 이야기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예.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포는 김대중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배출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런 글로벌한 인물을 목포에서 배출해 놓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철학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후배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배우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국제회의를 목포에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회의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을 기억하겠지만 동시에 목포를 기억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좋은 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컨벤션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목포에 그런 유명 컨벤션 시설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두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목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준비하다가 네. 인구활력 일백선 프로젝트라고 네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약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께서 들으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그거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늘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생활합니다. 그 중에 도시 문제 중에 가장 큰 우리 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현상을 이겨내고 인구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인구 활력 100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명을 만들고 사업을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0천의 1은 목포가 외국인 주민이 약 4,500명 정도가 등록 외국인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명 외국인 주민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인구 활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국인만으로는 안 됩니다. 외국인과 함께 개방된 도시로 갈 때 외국인들이 늘 쉽게 찾고 쉽게 오고 싶은 도시가 될 때 목포의 인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100천의 100은 생활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목포가 연간 생활인구가 약 45만 명으로 현재까지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석되고 있는데요. 생활인구 45만 명을 100만 명이 일주일에 1회 이상 3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생활인구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로 일백천의 천은 목포시가 공식 발표로 하면 약 750만 명의 관광객이 목포시에 1년에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은 다른 게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목포 여행객 그것도 체류형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면 목포가 3대양 5대 도시의 찬란했던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겠다. 그런 꿈으로 비전으로 인구 활력 100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그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시장님께 이제 상당히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는 네. 어떤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는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취임하시고 한 보름 정도 이제 지나셨는데 지금 제일 큰 일을 먼저 하실 게 이제 인사가 남아 있어요. 인사가 네네. 7월 인사가. 그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안에 목포가 그 청탁 인사라는 굉장히 그 좋지 않는 예. 그런 어떤 폐단을 안고 계속 이렇게 오면서 상당히 뭐 여러모로 굉장히 목포에 이제 폐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그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또 아주 강력하게 아주 공정하게 인사를 하겠다. 예. 이런 또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청탁 인사도 완전 원천봉쇄 예. 차단을 하겠다 이런 인사를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우리 저기 1,400명의 이제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대가 굉장히 이제 있으면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마지막 얼마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는 능력과 어떤 그런 어떤 그걸 위주로 해서 인사가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공무원들 사기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첫 정례조회 때 목포시청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유령이 있다. 그 유령이 승진장사, 금평장사라는 유령이다. 절대 그럴 일이 없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만 그런 단어가 돌아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앞으로 목포시청 주변에서 승진장사, 금평장사라는 단어가 영원히 없애도록 하겠다. 나오기만 해도 불이익을 주겠다. 제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와 제 가족, 제 접근과 친절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도 장사하고는 절대 인연이 없고 가족조차도 다 버릴 각오로 내가 이 인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일 잘하는 공직풍토 또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우대받는 공직부터 일의 실적이 낮은 분들을 더욱더 높은 수준의 실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일하는 공직풍토 상호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청렴행정, 탕평행정 그리고 저 세 번째 시정 철학인 성과주의 이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 24일까지 인사 마칠 생각입니다. 네. 승진 요인도 꽤 이번에 되더라고요. 정말 처음부터 그런 이 시청을 지금까지 배회했던 그런 유령과 같은 단어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첫 인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이제 네네. 드리는데 최근 그 전남을 비롯해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게 네. 이게 바로 그 전남권 국립의과 대학 그 신설 대한 문제거든요. 이 목포에는 당연히 이슈가 될 것이고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목포에서는 조건 없이 수용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네네. 이제 순천시에서는 그 순천 쪽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네.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갈 것으로 진단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민영배 시장의 대전한 기획위원회, 즉 대전 인수위원회죠. 줄여서 민영배 시장님의 인수위에서 어제 그제 밤 11시까지 이른바 그 인수위가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서 양 대학이 입장을
동의, 부동의만 입장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목포대학교에서는 동의한다 내고 순천대학교에서는 부동의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절충한 합의가 결렬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13일까지 입장을 내라고 했지만 20일까지 한 번 더 시간을 주겠다. 한 주를 네. 예, 20일까지 해서 이제는 통합특별시가 관여나 개입하지 않고 양 대학이 자율 협의하셔가지고 합의안을 내주면 동의안을 내주면 그대로 추진하고 그것이 2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 결렬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각자 알아서 가도록 한다. 이게 인수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은 이제 20일까지 유예 기간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만일 사실상 합의가 결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정부가 의과대학 공모하고 대학별로 의과대학 공모하고 거기서 준비가 제대로 된 곳, 평가를 제대로 받은 곳을 의과대학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인수위가 20일까지 2차 합의 유도에 시간을 줬으므로 그 부분은 좀 지켜보고 20일까지 해서 양 대학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저희들은 다시 원칙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의과대학 공모하고 준비된 곳에 의과대학을 지정하면 된다. 그 원칙을 계속 또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그 목포가 상당히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 100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100만 시청자 여러분, 열린 공감 TV, 남도신문 TV에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멋진 목포라는 도시 만들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포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공감TV와 남도신문TV가 공동으로 강성희 목포시장님을 모시고 목포의 미래를 좀 더 엿볼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와 남도신문TV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47년 노포의 맛을 우리 집에서 여름엔 시원한 물막국수, 입맛 살리는 비빔 막국수까지 푸짐한 7인분 구성이 18,900원.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